네, 궁금한 건강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디지털 건강 플러스. 광주 MBC와 광주 새우리병원이 손을 잡고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의를 모시고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골다공증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과 관련된 또 치료와 후유증, 우리가 또 갖춰야 될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또 왕희선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골다공증 치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제 골다공증 치료는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개선이 제일 먼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당한 활동, 적당한 식사, 네. 적당한 햇볕 보기, 적당한 칼슘 복용, 네. 이런 것은 기본 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네. 어린 시절에 우리가 이제 영양제 광고에서 뼈가 튼튼해가지고 막 어린이 영양제 팔잖아요. 그런 것도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나요? 네, 모든 그 영양제, 특히 비타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네네. 비타민 A, C, 네. D 다 좋은데 뼈는 특히 비타민 D가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 뼈가 실제로 이제 골다공증이 수치가 좋아지고 뼈가 단단해질 수가 있나요? 치료를 하게 되면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요즘 약이 많이 좋기 때문에 신경만 쓰시고 꾸준한 치료만 한다면 네.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신경을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또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또 다시 악화되는 그런 경향이 네, 있습니다. 끝까지 꾸준하게 신경을 써야 골다공증이 좋아지고 뼈가 튼튼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것은 생활 습관에서 자기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햇빛도 잘 보고 적당히 활동도 하고 음식도 골고루 드시고 네. 비타민 D나 칼슘제를 챙겨 먹는 것 같은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충분한 치료를 하더라도 악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 약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50대, 60대 때는 대부분 약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으로 하다 보면 간편하고 쉽게 복용할 수 있어서 네.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으로 안 되시는 더 이제 상태가 안 좋다거나 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도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가장 큰 난제가 네. 골다공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우리가 뼈가 약해서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들이 못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도 좀 느리고요. 예. 그래서 고령의 환자들, 특히 70대가 되면 골다공증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70대가 넘으신 분들은 검사 후에 반드시 주사치료 등 여러 가지 주사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수술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 골다공증이 있는 척추뼈는 바스라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뼈들과는 다르게 피질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골절이 되게 되면 이 척추가 찌그러들고 이게 구부러들이고 뒤로 물러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것들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게 10%에서 20% 정도의 그런 후유증만으로 완치가 되게끔 노력하는 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방치되었다가 이게 많이 발생하게 되면 50%까지 넘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또 꼬부랑병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척추가 휘게 되고 또 뒤로 물러나서 신경을 건드려서 방사통을 유발할 수 있는 크나큰 후유증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시골에서 밭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니들은 이렇게 굽은 상태로 병원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골다공증에 심하게 된 경우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또 다른 일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우리가 밭일을 하게 되면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척추가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굽어지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어머님들은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너무 허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일을 안 하실 때는 대부분 집에서 앉아 있고 누워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척추 기립근 등 모든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가 같이 구부러지는 우리가 꼬부랑병이 병발되겠습니다. 네. 이 넘어지면서 골절하는 경우가 이제 90%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눈이 와서, 이렇게 공중에 붕 떴다가 떨어지면서 이 꼬리뼈를 그대로 이제 다친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런 주변 환경을 신경 써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특히 어른들은 뼈가 약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충격에도 골절이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체 힘이 없기 때문에 기력이 약해져서 주저앉으면서 골절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게 골절을 예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욕실이나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아놓고 그리고 또 곳곳에 어르신들이 잡을 수 있는 그 이제 벽에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영양제나 음식도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이제 어머님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드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철 음식 다 드시라고 합니다. 잘 먹고 햇빛 많이 보고 적당한 일상생활을 하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멸치도 많이 먹어야 되나요? 멸치, 우유 뭐 좋은 음식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필요한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분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무리하게 이제 음식을 굶고 장기간 이제 음식을 굶다 보면 이게 뼈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뼈에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살을 뺀다는 뜻은 지방을 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을 빼줘야 하는데 사람들은 안 먹고 하기 때문에 지방이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방과 근육이 빠지게 되면 뼈를 보호해주는 그 인자가 약화되고 아무래도 근육이 빠진다는 것은 단백질이 부족하고 단백질도 뼈를 이루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줄어들게 되면 칼슘이나 비타민 D도 줄어들고 단백질도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뼈가 약해지는 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이어트 하실 때는 이런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게 영양제를 복용하고 또 기본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뼈에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 그리고 또 반면에 피해야 될 운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을 정도의 나이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꾸준한 활동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무리하는 경향이 가끔씩 많습니다. 꼭 만보를 채워야 한다든지 꼭 아파도 산에를 가야 한다든지 당뇨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허리가 아파도 만보씩을 걸어야 한다는 이런 인식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비 올 때는 사람이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가 아프거나 비 올 때나 이럴 때는 좀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고 평소에는 활동을 잘 하는 게 일상생활을 충분히 잘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피해야 할 운동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한 행동, 거꾸리 같은 거. 어른들은 거꾸리 같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무리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낙상이거나 또는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피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관절염에는 이제 과체중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누르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골다공증에는 저체중이 안 좋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과체중이라는 것은 그분이 잘 먹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식이를 잘 섭취하게 되면 일단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또 몸이 무겁기 때문에 뼈가 그것을 지탱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다 보면 뼈가 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체중인 분들의 특징이 잘 안 먹게 되고 활동량이 적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소가 줄어들고 근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뼈가 약하게 되겠습니다.
세우리병원 왕희성 원장님 모시고 정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뼈의 중요성, 그리고 또 단순히 골다공증이라는 게 단순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몸과 연관된 또 복합적인 질환과도 연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올바른 생활 습관, 그리고 적당한 운동, 또 뼈에 좋은 음식도 잘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경외과 전문의 왕희성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